있는데 그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냥 허리병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나이가 드시면 관절이 약해지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관절이라는 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연골이거든요. 근데 연골은 저희 몸 중에서 재생이 안 되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수명이 있어요, 연골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쓰시면서 젊었을 때 모르죠. 조금씩 소모가 되거든요. 소모가 되다가 약해지면서 병이 생기시는 게 이제 어르신들 나이 오는 경우 있고, 좀 몸을 많이 쓰셨던 분들이 최근에 이제 30, 40대 병 생기시는 경우. 그러니까 퇴행성 질환은 본인이 쓰신 것도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 겹쳐 오는 게 나이로 인한 퇴행성입니다. 그러니까 쓰면서 안 좋았던 것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조금씩 나빠지시죠. 그러니까 옛날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뼈는 뭐 1, 2년이나 2년이나 했을 때 비슷하게 나가는데 연골은 나이가 드시면 매년 달라져요. 그러니까 척추질환은 어떻게 말씀드리면 퇴행성 질환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그리고 사실 거의 인구의 80% 이상 아프시거든요. 거의 두통이랑 거의 비슷하긴 하시는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아프다 생각하시면 돼요. 척추 구조는 그냥 목, 등, 허리입니다. 꼬리뼈까지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척추 중심을 연결해주고 관절, 이제 팔, 다리, 무릎 관절 연결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면은 이 가운데 뼈가 없으면 팔, 다리가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척추의 중심이 되는 관절이에요. 근데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쉴 수가 없어요. 팔, 다리가 아니라 약간 삐끗하거나 안 좋으시면 쉬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허리병은 남들 아프면 오래 가기도 하고 만성으로 가는 이유 뭐냐면 어르신들이 누워서 주무시잖아. 누워서 주무실 때도 관절을 이용합니다. 척추는 움직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쉴 수가 없는 관절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다치면 회복도 되게 느리고 잘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기구이고 또 하나는 다른 관절과 달리 척추뼈 뒤쪽에 신경이 지나가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시면 목 다치고 허리 다쳤는데 팔다리 못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특별하게 뒤에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게 척추가 무너지면서 신경을 누르는 병이 생기시니까 흔히 말하면 장애가 생기죠. 그다음에 회복도 늦고 신경은 다치면 회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신경외과에서 보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뇌에서 나와서 중추신경이라고 해서 척추신경 지나가는 길이 이 척추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질환.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 근데 이 두 개는 사실 그렇게 구분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똑같은 게 뭐냐면 신경 눌러서 아픈 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가끔 병원 오셔서 어르신들이 어디서는 협착증 들었고 어디는 디스크 들었다 얘기하세요. 그래서 내 병이 정확히 뭐냐 얘기하시는데 구분하실 필요가 없고 제일 기본적인 건 뭐냐면 어르신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아파서 가면 의사들이 사진도 안 찍어보고 얘기 들어보고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디스크네요. 협착증이네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믿으실 게 못 되는 게 영상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디스크 협착증은 엑스레이를 진단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셔서 뭐 진찰 받아보시고 엑스레이 찍어놓고 내가 협착증이다, 디스크다 얘기 들으시고 그 진단명을 믿으실 필요가 없어요. 확실한 게 아니니까. 그냥 잘 모르는 병원이나 한의사 가서 검사 안 해도 일단 허리 아프면 젊은 사람들 디스크라고 그러고 나이 드신 분한테 협착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병을 믿으실 필요가 없어. 그냥 허리가 아파서 가시면 그 병에 대해서 인지하시 그 진단명에 그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MRI를 찍어갖고 진단받으시면은 그 병을 믿을만 한데 그 전에 엑스레이 CT로는 사실 정밀 진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진단명이 너무 그러니까 얽매이실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잠깐 삐끗하시는 근육통도 디스크로 오인하고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옛날 디스크를 알았는데 사진 찍어 보니까 괜찮아요. 디스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연골에 문제가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 진단명에 얽매이실 필요가 없어. 추간판이라는 건 연골이에요. 연골인데 팔, 다리, 연골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타이어 생각하시면 돼요. 타이어. 충격을 흡수하고 뼈를 지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가 타이어가 잘 가면 차가 잘 굴러가잖아요. 근데 타이어 구멍 나면 어떻게 돼요? 차가 기울어지거나 그러죠. 구조가 똑같습니다. 하는 일도 비슷해요.
환자 몸에 충격을 흡수하고 다 그러는데 나이가 드시면 타이어가 바깥쪽이 낡아지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똑같아요. 이 안에 있는 알맹이가 주로 역할을 많이 해요. 충격 흡수도 하는데 이게 빠져나오지 않게 이 바깥쪽이 단단한데 나이가 드시면 이쪽이 약해지고 뭐 일상생활 하시거나 그러면 이 바깥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낡은 타이어가 되죠. 그러면 구멍 나서 새는 것처럼 삐져나오는 거죠. 근데 타이어는 안에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가 나오면 그만이고 해서 타이어가 망가지는 건데 문제는 연골에 이게 알맹이가 있어요. 알맹이가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이게 되게 운이 좋게 그냥 신경을 비껴나가 모르겠는데 만약 신경을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그러면 아프죠. 주로 허리가 아프신 것보다 골반이나 다리가, 엉치가 아파요. 처음에 허리가 아파요. 처음에 허리가 아팠다가 허리 아프면 대부분 사라져요. 신경이, 왜냐면 이게 대부분 아무니까. 근데 문제는 이 나와 있는 게 계속 있으면 허리는 괜찮은데 다리나 골반이 아파요. 그럼 가끔 병원에 오셔서 얘기를 하세요. 골반 허리 아프고 자기는 허리 아픈 적이 없는데 왜 MRI 찍으라고 그러냐. 왜냐면 이게 증상이 그렇게 가요. 처음에 허리가 아파요. 그러다가 허리 아픈 좀 가라앉는데 갑자기 통증이 위아래로 퍼져요. 그건 병이 진행하는 거예요.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르신들 얘기해요. 허리가 아팠다고 가라앉아서 허리는 좋아지지 않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병이 진행 코스가 그래요. 병이 그렇게 진행을 해요. 허리 아픈 거 심하면 대부분 가라앉아요. 근데 남아있는 증상이 허리가 아니라 다른 데 가야 증상이 생기는 게 진행하는 거예요.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다음에 아까 아시다시피 똑같아요. 많이 써서. 근데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렵게 노동일 하시는 분도 있고 여자분들, 어머니들이 가정일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나이가 드실 때 디스크 발생률, 협착증률은 여자분이 더 많거나 비슷합니다. 뭐냐? 이렇게 많이 하면 병 생기는 거예요. 일할 때 한번 우차 하시는 분 상관없는데 이렇게 많이 하시면 병 생기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구부렸다 폈다는 걸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나이에 일단 하지 말아야 될 거 뭐냐? 바닥에 있는 거 줍지 마세요. 바닥에 있는 거. 바닥에 있는 거 줍지 말라고. 돈 떨어져도 줍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바닥에 있는 거 줍지 않으셔야 돼요. 그게 안 좋아요. 그게 머릿속에 각인되셔야 오래 쓰세요. 저는 제 환자분들 수술하신 분들 있으면 절대 쓰지 말라고 그래요. 허리 굽히는 거. 그럼 수술비 더 나간다 말씀드리거든. 정 쓰시고 싶은데 문제는 허리를 굽힐 때 무릎을 같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제 무릎을 이렇게 세워놓고 허리를 구부리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좋은 거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바닥에 있는 걸 안 보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쓸수록 안 좋으니까. 퇴행성 변화가 오거든요. 퇴행성 변화가 어떻게 오냐면 앞으로 굽어진다고요, 이렇게. 굽어진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리 아픈 거, 방사통은 다리 당기는 거예요. 방사라는 거는 원래 병은 여기 있는데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픈 데가 아니라 엉뚱한 데가 아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췌장이나 췌장이 아프신 분들 있잖아. 그분 췌장이 아픈데 등이 아파. 췌장이 아픈 게 이게 방사통이라고 그래요. 병에 있는 부분이나 다른 데가 아픈 거. 이 방사통이라는 건 뭐냐면 허리 신경이 눌리니까 그 신경 내려가는 통증이라서 다리가 아픈 거예요. 골반이나. 근데 제일 기본적으로 골반이 아파서 오시지. 엉덩이 있죠. 엉치. 그래서 어르신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엉덩이가 아프다 그러는데 엉덩이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허리 쪽이에요. 그 다음에 오히려 엉덩이 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이 사타구니가 아파요. 여기 아프다고 이 앞쪽으로 뒤보다는. 이거 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게 다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특히 어르신들 나이 안 맞아요. 뭐냐면 이거 이거 할 때 아픈 거 있잖아요. 이건 젊은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대부분 협착증이 동반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안 맞아요. 이런 분 다리로도 안 아픈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가 진단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두 가지만 일단 제일 크게 뭐냐면
허리 통증이 2주 이상 아플 때. 간단한 병들은 절대 2주 이상 안 갑니다. 2주 이상 안 가요. 특히 아무리 나이가 마셔도 한 달 이상은 안 가야 돼요. 모든 허리 통증의 통증은. 그리고 허리에 생기는 병 중에 암도 있어요. 암도 허리가 아파요. 근데 뭐냐면 암이 진행해야 아파요. 초기는 안 아파요. 원인 없이 4주 동안 치료받았어요. 물리치료하고 침도 맞고 막 했는데 계속 아파요. 그거는 병원 오시는 게 맞아요. 한 달 직전으로. 이유 없이 허리 아픔이 한 달 정도 간다. 그러니까 다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쳐도 마찬가지. 약간 삐끗했어요. 한 달 동안 아파요. 그러면 그건 두 가지를 보시면서 의사들이 그냥 MRI를 찍어요. 첫 번째는 골절. 압박골절이라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많이 안 아파요. 뼈가 주저앉으면서 아파요. 왜 그러냐? 압박골절은 외상이 안 세요.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하시면 누가 팍 때리잖아요. 그럼 많이 아프잖아요. 골절 크게 됐어. 근데 압박골절은 어떤 골절이냐면 뼈에 처음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뻐근하고 아파요. 그러다가 뼈가 부서져 내려요. 그때 아파요. 근데 문제는 뼈가 주저앉으면 안 올라와요. 그게 첫 번째 잘 안 좋은 병이고, 두 번째는 60대나 50대, 그러니까 60대 이상 아무래도 암 발생률이 높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암이 대부분 전이를 할 때 폐 아니면 척추로 가요. 폐 아니면 척추로 가요. 전이가. 근데 폐는 기침을 하기 때문에 늦게 나타나는데 척추전이는 통증으로 오기 때문에 의외로 빨리 진단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검사를 하자는 얘기예요. 한 달 정도 아프시면. 그리고 자꾸 빠지냐? 이거 뒤뚱거리는 거라든지 그냥 걸을 때 뭐가 이상해요. 이렇게 걷던 분이 이렇게 걸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두 가지는 디스크나 협착증 의심하시면 돼요. 치료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 말이 많은데 경증, 뭐 중증 나오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이건 일단은 스트레칭 안 좋아요. 초기 디스크에 어르신들은 스트레칭 안 좋습니다. 특히 숙이는 거. 처음에 디스크 초기에 스트레칭 하다가 수술하러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허리 아플 때 스트레칭 함부로 절대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못해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어설프게. 특히 숙이는 거. 어르신들 나이 되면요, 허리가 굽잖아요. 굽어서 젊은 사람보다 앞으로 숙이는 법도가 커져요. 근데 그걸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 유연성이 커졌다고. 절대 안 그렇죠. 절대 안 그래요. 오히려 스트레칭은 허리 통증이 있었을 때 안 하면 못해요. 어르신 나이 때. 그러니까 이거 절대 하지 마시고. 수영은 이전에 했던 분 아니면 하지 마세요. 아플 때. 새로 시작하는 거면. 물놀이나 하세요. 물놀이. 그러니까 물에서 걷는 거나 움직임을 하시는데 수영을 정식으로 배우는 건 의미 없어요. 아플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약물 치료예요. 약물 치료하고 중증은 병이 진행했다는 게 아니라 통증 정도를 따라 얘기하는데 뭐 일단은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주사까지는 약물 치료입니다. 주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되게 종류가 많은데 일단 주사 시술까지 있어요. 주사 시술 차이가 뭐냐? 주사는 허리에 말 그대로 염증약물 놓는 거고 주사 시술은 뭐 풍선신경소염이다 신경소염이다 얘기가 많은데 그 둘 다 하는 건 뭐냐면 주변 염증 조직을 그냥 물리적으로 약간 벌려주고요. 세척하는 치료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약을 원활하게 많이 정확한 부분에 넣을 수 있는 게 주사 시술이고 주사는 말 그대로 염증 부분만 찾아 주사하는 것들이고 관절 주사들과 맞아요. 주사까지는 약물 치료고 일단 이걸 해보다가 안 되면 수술로 가는 건데 수술은 크게 두 가지. 강압술이라고 해서 막힌 거 뚫어놓는 거. 두 번째로는 덜렁거리는 것까지 겹치면 고정하는 쇠 들어가는 수술. 근데 허리에 쇠 들어가는 수술은 허리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들. 그러니까 다 해보다가 안 되면 쇠 박는 거. 처음에 약물 치료하다가 안 되면 주사 시술 이렇게 가는 거고요. 주사까지는 약물 치료니까 거기까지는 하시는 건 상관없고 그 다음에 수술할 때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수술도
여러 군데가 아니라 한 군데 정도 그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주사나 다른 것보다 더 경제적으로나 그다음에 예후로나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옛날처럼 막 크게 쪄가 그런 것들이 없고 보통 2.5cm에서 2cm 커봐야 3cm 절개해서 만약에 한 군데 잠깐 큰 병이 있다 그러면 그것만 제거하고 있으면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허리 관절의 부담이 일단 별로 없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오히려 신경이 많이 눌렸으면 그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병증에 따라서 치료받으시면 돼요. 협착증은 아까 디스크 연골 말씀드렸잖아. 협착증은 굳은살 생각하시면 돼요. 뼈나 관절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약하니까. 근데 두꺼운 게 신경 바깥쪽으로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 허리 관절이 덜렁거려 맞기 때문에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 중에 허리가 덜렁거려서 아프면 몸에서 반응해서 고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상관없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안쪽으로 자라게 되면 이 신경을 눌러요. 신경을 누르면 신경에 피가 안 가요. 피가. 아까 디스크는 연골이 신경을 눌러서 아픈 거면 협착증은 피가 안 가서 아픈 겁니다. 뇌졸중이랑 똑같아요. 뇌졸중. 증상이랑 이런 것들이 원리는 피가 안 가서 아프니까. 대표적으로 그래서 협착증 환자분들은 쉬면 괜찮고요. 걸어서 움직이면 아파요. 왜냐면 피가 안 가니까. 피가 딸려서 아픈 거거든요. 일단은 관절염은 류마티스나 이런 기본적으로 관절 있으신 분들이 연골이나 뼈가 쉽게 두꺼워지니까 잘 생기고 퇴행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꺼운 사는 거 외상성 협착증은 되게 드물고요. 똑같습니다. 디스크랑. 근데 디스크도 마찬가지인데 두면 마비 오는 경우도 있어요. 마비. 특히 이거는 목이나 등처럼 그러니까 허리는 드는데 목이나 등에 협착증이 있었을 경우에 아프지가 별로 않고 마비 걸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에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이 손만 약간 저렸다가 갑자기 막 휘청휘청 거려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중풍 보는 병원 가죠. 머리 다 찍었는데 머리 MRI에서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파킨슨도 검사해도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그런데 목에 찍었는데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목신경이 눌려도 증상이 풍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척수에서 오는 풍이랑 뇌에서 오는 풍이랑 거의 비슷하게 오는데 대표적인 건 뭐냐면 뇌에서 오는 풍은 아프진 않아요. 근데 척수에서 오는 풍은 아파요. 저려요. 일단 저려요. 통증보단 저리고 이상해요. 느낌이. 감각이 먼저 이상해지거든요. 맞다시피 통증보다는 이거예요. 오래 걷기 힘들어하세요. 오래 걷기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행동 반경이 좁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막 산도 가고 막 그랬던 분들이 뭐 집 앞에 있는 슈퍼마켓만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렇게 행동 반경이 좁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협착증이 진행되면서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많이 걸으면 불편하고 아프니까 행동 반경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수술적 적응증이 되긴 해요. 협착증은 되게 심한데 나이가 80 되셨는데 그분은 활동성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밥에서 그냥 집에서 밥 해먹고 나가다 아파서 슈퍼마켓만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 그 생활 자체에서 그렇게 불편한 게 없으셔. 그런 분들은 협착증이 심해도 별로 아프지가 않아요. 그런 분은 수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왜냐면 아프지가 않고 생활에 불편한 게 없으니까. 만약에 마비만 없으면. 근데 어떤 분들은 나이가 80인데 산이나 들고 막 왔다 갔다 하시고 막 걷기도 많이 하고 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어느 때 그게 안 되니까 오신다고. 옛날만큼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자체는 수술 적응증이 되긴 해요. 그리고 허리보다는 엉덩이나 허벅지, 이게 다리 쪽으로 많이 아파요. 똑같습니다. 치료는 약물 치료하다가 안 되면 수술적 치료한다. 확장술 얘기하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측만증은 손자분들한테 더 중요한 병일 수도 있어요. 측만증이 2개가 있어요. 퇴행성 측만증, 그 다음에 애들은 특발성 측만증이라고 그러는데 말이 어렵긴 한데
퇴행성 측만증은 어르신들이 일단은 여러 가지 습관 때문에 한쪽을 많이 쓰거나 그런 변형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척추 변형이 심하게 오시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소아성 측만증이나 애들 측만증은 뭐냐면 유전이에요. 유전이 원인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이제 애들 손자 손녀 보실 때 오히려 잘 봐줘야 되는 게 골반이나 몸이 틀어지는 거 없는지 있는지. 요새 애들이 자세가 안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성장할 때까지 측만증이 진행한다는 거거든요. 초기에 발견했을 때는 치료해서 그 측만증 각도를 줄일 수가 있는데 성장이 끝나고선 해줄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측만증이 애들한테 잘 보셔서 틀어지면 병원 가서 그냥 간단하게 엑스레이 한 장 찍으면 나와요. 측만증 정도 봐서 각도가 괜찮은지 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일단 자세는 뭐 구부리는 거 안 좋고 바닥에 있을 때 보시면, 근데 자는 자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어르신들 나이 사실 주무시는 거 그렇게 자세 많이 안 중요해요. 잘 주무시면 되는데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거 사실 동그라미도 아니에요. 엎드려서 주무지 마세요. 엎드려서 주무시면 애들이나 성인이나 흔히 말하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급사 있잖아요. 급사 발생률이 올라가요. 심장에 무리가 많이 오거든. 엎드려 주무시면. 옆으로 주무시고 바로 주무시면 상관없고 뭐 엎드려 상관없는데 엎드려면 주무지 마세요. 어르신들은. 폐나 심장에 무리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주무실 때 모른다고. 그러니까 엎드려서 주무시지 마세요. 측만증 사진 이게 뭐냐면 척추가 틀어지니까 내장을 갖다가 눌러요.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막 이래요. 그 다음에 보통 퇴행성 측만증이라고 어르신들 이제 오는 것들은 이 옆구리가 많이 아파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굽어져서 필 수가 없어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골다공증을 동반하는 퇴행성 측만증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골다공증이 무서운 게 뭐냐면 아프지 않거든요. 골다공증은 뼈가 조금씩 부서져요. 그러면 뼈 모양이 변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굽어진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굽어져서 오시면 사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엄청 큰 수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관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뼈가 가라앉아 앞으로 굽는다고요. 굽으면 이게 배가 눌린다고 그런다고요. 이렇게 배까지 떨어진다고. 그게 아니라 허리가 굽으니까 숨쉬기도 힘들고 나중에 별로 안 좋아지세요. 그러니까 대표로 나이가 변하면 생기시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측만증이 생기면 그러니까 어르신들 나이 이런 측만증이 별로 없고요. 이런 것들 먹는데 이게 뭐냐면 나이가 드시면 몸이 앞으로 굽고요. 힙이 엉덩이로 빠지고요. 무릎이 앞쪽으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와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 젊은 사람들한테 이러고 있어 보라고 그래요. 20분도 못 버텨요. 이게 그만큼 몸에서 에너지 되게 많이 빨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척추가 앞으로 그러면 힙이 빠져요. 무릎 굽혀주고 아프시다고요. 그게 뭐냐? 아버님 나이나 어르신 나이는 구부리는 거예요. 자꾸 허리 피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잖아. 허리가 먼저 앞으로 굽으니까 이걸 보충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무릎이 앞으로 와야 되잖아요. 힙이 빠져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몸이 앞으로 굽는 게 안 좋다고요. 모든 퇴행성, 파킨슨, 뇌졸중 환자 다 이런 분들 다 이렇게 되죠. 앞으로 굽는다고. 그 다음에 도폭이 짧아져요. 뭐 측만증 말씀드렸는데 일단 어르신들 일단 해야 될 게 뭐냐면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허리 숙이지 마시고 주무실 때 엎드려 주무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허리 아프면 스트레칭 하지 마세요. 뭔가 어르신 나이에 운동으로 고칠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다 망가져서 오세요. 오히려 운동이 나쁜 경우가 많아요.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아프실 때 내가 운동을 뭐 고치겠다는 게 안 맞아요. 아플 때.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아프면 어디 쉬자고요. 쉬어.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박지성 이런 애들 운동 많이 했던 애들이잖아. 걔네들이 은퇴를 왜 해요? 그러니까 연고를 안 쓰는 게 맞고 안 좋은 동작을 안 하는 게 우선이지 안 좋은 동작은 다 하면서 운동으로 자기 병을 고친다는 게 말이 안 맞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허리를 피시고 다니시고 힘드시면 발걸음을 넓히고 다니세요. 어차피 나이 드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많이 걷는 게 안 좋아요. 많이 걷는 거 절대 안 좋아요. 어르신들 많이 걸으면 무릎만 망가져요. 가끔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 자기 많이 걷는다고.
등산 많이 한다고. 등산할 때 허리 안 좋고요. 많이 걷는 거 안 좋고요. 걸으실 때 약간 차라리 넓게 이렇게 자주 걷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백날 걸어봐도 운동 되겠어요? 다 망가지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병은 어차피 여러 가지가 많고 다 이해하시기 힘들고 알아도 별로 도움은 안 돼요. 예방법만 아시면 되고 어르신 나이에는 몇 가지 조심하시면 돼요. 아프시면 약물 치료하고 물리 치료하고 주사까지 맞고 안 되면 수술하는 단계 대부분 다 그렇게 가요. 모든 병 코스가. 어차피 그 결정은 뭐 사진 보고 상태 들어보고 결정하시는 것들이니까 병 생기기 전에 관리 잘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상한 약 드시지 말고 이상한 약. 저희 나라 분들이 먹어서 좋아지는 게 많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저희 부모님도 그러는데 홍보편 같은 거 있잖아요. 자꾸 믿으시 전화 오더라고. 이거 괜찮은 거냐고. 근데 요새 방송이 많아졌잖아요. 케이블 TV 종편도 많고. 근데 그거 보통 그쪽에 방송할 때 몇 군데만 딱 틀어오면 홈쇼핑 광고하고 있어요. 팔아먹으려고. 일단 종편이나 이런 TV 나오는 의사들만 믿지 마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요. 같은 동료긴 한데 그 사람들이 무슨 약이 좋다, 무슨 글루코사민이 좋다, 뭐 이상한 거 좋다 하는 것들을 다 가면 방송국 대본을 줘요. 그거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도 안 맞잖아. 질병이야 약 이름을 정확히 대면 일단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 굳이 사다 드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 나이 때는 잘 드시면 됩니다. 가리지 말고. 많이 씹고. 많이 안 씹으면 그만큼 안 좋아지는 게 씹는 게 되게 뼈에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씹고 다 잘 드시면 되지 뭐가 더 좋은 게 없어요. 잘 드시면 됩니다. 근데 대신에 비싼 거 드시라고 해요. 비싼 거. 밥에 물 말아 드시지 마시고.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많이 먹는 거. 그게 다 살러 가요. 다 살러 가요. 주변에서 보면 제가 체중 빼라고 그러면 어르신들 와서 자기는 밥에 요만큼 발아서 물 받아서 먹는데요. 자기 먹는 게 없대요. 그게 다 살러 가는 거예요. 차라리 닭고기나 소고기나 이렇게 이만큼 드시면 오히려 살이 안 가요. 그러니까 좋은 거 드실 때 있잖아. 좋은 거 살 안 가. 고기 많이 먹어요. 살 잘 안 쪄요. 단백질이잖아. 거기다가 무슨 짜게 먹고 밥 먹고 가니까 살찌지 고기만 먹는 사람은 살 안 찌잖아요. 별로. 기름기 빼고 단백질 드시라는 얘기야. 비싼 거, 잘 정제된 거. 야채도 그런 거, 좋은 거 드시라는 얘기야. 비싼 거 드시면 살지 싼 거 많이 드셔서 살밖에 안 가요. 좋지도 않고. 어차피 측만증은 별 의미 없고 일단 약물 치료인데요.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해열진통제랑 소염진통제가 있어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소음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건데 관절염 초기에 같이 쓰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초염제를 무조건 처음 쓸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관절염이 없기 때문에 통증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것저것 약 오래 드실 필요가 없는 거야. 가끔 약 타다 드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소염진통제는 특기가 뭐냐면 장기적으로 루틴으로 정기적으로 고혈압 드실 필요가 대부분 없습니다. 물론 이제 급성기에 드시는 게 나아요. 가라앉을 때까지는. 근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그 약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병원에 가서 막 안 물어보고 한 달치 두 달치 받아가서 드시는 거 결국 다 자기 몸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좀 있잖아요. 이런 것들 뭐 소염 이런 거 있는데 일단은 이 약 두부 다 오래 드시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대부분 위장장애나 신장 콩팥이 안 좋아요. 그래서 보통 얘기하잖아. 속쓰리 나가시고 그다음에 약물 유발성 위염 같은 경우는 잘 치료가 안 돼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거를 시작했다가 뭐 모든 고혈압량이나 이런 것들 다 속이 안 좋으시니까 일단 약은 최소한으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병원에 가시면 약 달라고 오시는 거 자기 증상이하고 약 계속 물어보는 보세요. 왜냐면 이 어머니 자꾸 오시는 경우가 있어. 저도 가끔 약 밀려다칠 때 환자들 밀려다칠 약 받으러 오시면 처음에 얘기했는데 가끔 이제 그걸 화내시는 분이 있더라고. 약 타러 왔는데 왜 자꾸 약 안 주냐고. 막 이것 때문에 안 줘요 했는데 그것 때문에 화내시니까 결국 의사들이 대부분 지쳐서 그냥 드리는데 아셔야 될 건 모든 약을 원래 먹어서 좋을 게 별로 없어요. 줄이시는 거 연습하셔야지. 가셔서 하나라도 약을 줄일 생각을 해야지. 똑같이 받는 것보다. 5개면 4개, 3개 줄여야지. 똑같이 한 달, 2달치 받아보면 그게 별 의미가 있어요. 요새는 이렇게 복합제제가 많이 나오긴 하니까 이걸로 해서 약 하나 줄일 수 있어서
가끔 처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환자들한테 대부분 약 드릴 때 모든 의사들이 위장관 보호제를 약간 넣어드려요. 대부분. 근데 가끔 오셔서 위장 보호제 더 넣어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양 들어가는 게 있으면 굳이 늘리지 말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끔 위장관 보호 중에서도 오래 먹으면 뇌에 안 좋은 약도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의사들이 약을 줄 때 다 의미가 있는 거니까 약 줄인다고 화내지 마시라고. 그 다음에 드실 때 커피 이런 거 드시지 않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 자세 똑바로 하는 거고요. 자주 움직이고 앉아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30분이나 시간은 중요하지 않으세요. 어르신들한테. 자주 짧게 오시면 좋고 제일 중요한 건 걸을 때 약간 넓게 보폭만 넓혀서 걸어라. 오래 걷는 것보다 습관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물건은 안 드시는 게 좋겠다. 팔 스트레칭, 팔 여기 있고 하는데 이거 어르신들 스쿼트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스쿼트는 이거는 젊은 사람들 하는 거지 어르신들 하는 거 아니고요. 10번 하다가 한 번 잘못되면 문제 되는 게 이거예요. 젊은 사람들 많이 와요 요새. 이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쿼트는 다리가 짧은 사람한테 유리하고 잘 안 다쳐요. 다리 긴 사람들은 스쿼트하다 다쳐요. 요즘 체형들이 좀 발다리 쭉쭉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 많이 와요. 하다 디스크 터져서.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요. TV 나오는 거 안 좋은 것도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TV 나오는 거 명심하지 마시고, 만약에 주기적으로 다니는 병원 있으시면, 모든 운동이나 이런 거 한 번은 물어보고 가세요. 사고가 나시지 않게.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저기, 퇴행성 관절염이 퇴행성 관절염이 3기 말에 네. 4기 초가 되는데요. 네. 운동을 좀 하고 싶은데, 무릎에 오신 거죠? 3기, 4기 얘기하신 거 보니까. 네네. 그리고 허리는 5년 전에 2번, 3번 디스크가 터져서 그 엎드려가지고 주사하는 걸로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괜찮아요. 지금 지났는데 그래서 지금 운동을 제가 요가를 좀 시작했는데 네. 그것이 괜찮을지. 요가 하실 때 숙이는 동작이 많으면 다 따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나이에 뭔가 따라해서 조금씩 움직이는 생각 괜찮은데 문제는 욕심내시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할 때 굽히는 각도랑 이런 거 다 따라하시지 말고 사실 흉내만 내셔도 되고요. 지금 어머니 같은 상태를 보니까 요추 2, 3번이 약간 디스크 터진 것보다 약간 금이간 정도로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사 치료하고 좋았다는데 그럼 치료가 된 게 아니라 염증만 가라앉혔던 거고 잘 지나간 거예요. 거긴 항상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 MRI를 찍었는데 네. 2번, 3번이 터졌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터져 나온 게 있고요. 약간 금이 간 것도 일단 환자분한테 터졌다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터져 나왔으면 그걸로 해결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사도 뭐 디스크를 봉합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통증만과 염증이 가라앉혔던 그 운이 좋게 어머님이 좋아하신 건데 그렇게 지나갈 병인 경우도 많아요. 신경통이니까. 그러니까 나 그거 치료하고 허리 2, 3번 디스크 이제 괜찮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약해진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고는 재생이 안 돼요. 그건 계속 나빠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콘도로이친을 지금 1년째 먹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 하나요? 콘드로이친이 좋다는 논문은 어디도 안 나왔습니다. TV에서 나온 그 논문도 유럽에서 한 논문인데 그것도 케이스가 100개, 1호밖에 안 되고 대부분 제약회사 협조를 받아서 난 거예요. 그게 콘드로이친이 좋은 거였다 그러면 사실 정신논문 나올 때 좋긴 하다 나오는데 그게 부작용도 있어요. 그게 아스피린에 혈종이라도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복잡하게. 그러니까 모든 약을 주기적으로 봤을 때 정기적으로 먹는 게 그렇게 많고 넣으면 안 되니까 거기 너무 의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 룰 연구 잘하시는 게 콘드로이친 먼저 재생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근력을 갖추기 때문에 3, 4단계에서 연골 자체가 무너져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많이 안 걷고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요가보다는 다리 근력 운동만 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속에서 움직이시라고. 그런 근력 운동만 하시면 돼. 많이 걷는 게 오히려 안 좋아요, 어머님은. 또, 네. 또 있으세요? 저는
저는 조금 걸으면은 저리고 아파가지고요. 예. 많이 못 걸어요. 그런데 요 근방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나 해서요. 일단 아버님 절인다고 하셨잖아요. 절인다고 하셨잖아요. 많이 걸으시면. 예.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검사를 해보자 말씀드려요.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왜 하냐. 치료법이 약물 치료나 주사로 갈 수도 있어요. 수술까지 안 해도 될 수도 있는데 수술 안 할 거면 나 왜 검사하냐고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절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뭐가 눌리면 절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님 나이 뭐가 눌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아버님이 이전에 MRI를 한 번이라도 찍어서 나쁜 병이 없는 걸 확인했으면 굳이 치자는 얘기를 안 해요. MRI는 안 찍고 저 엑스레이는 그러니까 S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리치료도 좀 해요. 그러니까 그 절인 원인을 봤을 때 절인 원인이 아버님한테 그렇게 나쁜 병, 예를 들어서 뭐 생명이 위급하거나 그런 거나 둬서 안 되는 병이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한 번이나 찍어서 그런 병이 없다 그러면 아버님 같은 인상을 일단 약물 치료 먼저 해보는 경우도 있고 많이 심하시면 주사까지 놓는 경우 있어요. 왜냐면 아버님 불편함이 별로 없다고 하셨잖아. 그렇죠? 그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병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고 방치하는 거랑 원인을 알고 방치하는 건 천지 차이라고요. 아버님 연세가 많잖아요. 그죠? 모든 병이 생길 수 있는 나이잖아. 근데 만약에 초기에 발견해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이 그냥 그렇게 계셨다가 안 좋은 것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소화가 안 되시거나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들이 소화되면 괜찮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6개월에서 1년 되면 병원에서 내시경 하자는 얘기예요. 왜냐? 혹시 안 좋은 게 있을까봐. 증상이 안 심해도. 아버님도 증상이 안 심하다고 하셨는데 일단 다리가 저린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신경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일단 이게 내 몸을 망치는 큰 병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 듣고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요 지금 처음인데요. 설사가 있어서 이렇게 전기침을 놓는 것처럼 그랬거든요. 네. 근데 한 열흘 됐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척추만 협착증. 협착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을 네. 먹고 있는데 네.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약물로 그냥 이렇게 먹어도 괜찮은지 약 드신 지 얼마 됐어요? 일주일 정도 됐어요. 그럼 3주 정도 보세요.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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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 짧은 3주 보시고 3주 뒤에 증상이 더 가라앉고 없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3주 뒤에 조금씩 약을 끊어가야겠죠. 근데 3주 뒤에도 여전히 아프시다. 찝찝하다. 그때는 해보시는 게 좋지, 검사로 차라리. 이게 계속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괜찮고 또 어떤 때는 그러니까 그게 말씀드리는 거야. 네네. 어머님이 약 먹고 간헐적으로 아프시니까 견디시는 것 같거든. 네네. 근데 그 약 드시고 간헐적으로 아프신 게 주기가 줄어들거나 강도가 좀 가라앉으면 네. 그냥 심하지 않은 병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비슷하게 나타나면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3주 말씀드렸잖아. 그쵸? 그러니까 1주는 애매하다고요. 2주는 그냥 근육통 2주 갈 수 있어. 근데 3주는 안 간다고. 그러니까 3주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3주 동안 되면 오시란 얘기야. 검사를 하시든가. 아셨지? 근데 어느 분은 이게 이러니까 좀 허리가 뭐 그렇다고 허리가 굉장히 아프고 그런 게 없는데요. 걸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걷지 말라고 그러고 어디에다 일단 허리 통증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걷는 거는요. 네. 걷는 건 지금은 많이 안 걷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지금은 안 걷는 게 좋아지고 그 뒤에 더 많이 나아지실 때 하셔도 돼요. 되셨죠? 마지막 한 번만. 저는요, 왼쪽 다리 교통사고는 했었거든요. 근데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그래요.
왜 이러는 거예요? 안 아프면 계속 안 아파야지. 아팠다. 다리 다치신 거 아니에요? 다리? 여기 차가 닫았어요. 그러니까 무릎 다치신 것 같거든. 무릎. 왼쪽만 아프지. 안 다친다면 그러니까 왼쪽 무릎을 다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골 다치거나 그런 건 후유증이 좀 남아요. 남는데 그게 맞아요. 이틀 안 보이지. 그러니까 주사 맞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서요, 어머니. 연골 다치면 약해지니까 똑같이 움직였을 때 옛날만큼 그게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프다가 아무리 좀 괜찮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거라고. 사실 간헐적으로 아프신 경우는 어머니 많이 움직여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별 신경 쓸 건 없고 많이 아프면 주사 맞는 건 맞는데 어느 순간 그 통증이 계속되면 그 무릎 관절에 꽤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어머니 제 생각에 무릎 연골 다친 것 같아요. 그 연골 다쳤는데 그게 옛날 같은 연골이 아니라서 그래. 100% 자기 연골이 아니라서 다쳐 있으니까. 오른쪽에 다를 거 아니야. 이게 쩔뚝거릴 거란 말이야. 오른쪽은 안 다친다고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있는데 그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으니까 똑같이 걸어도 오른쪽 밑에서 왼쪽 못 버티는 거예요. 연골 주사 만약에 좋은 거예요? 연골주사는 통증 완화하는 거라서 자주 맞진 않으실 것 같고 치료라는 그러니까 통증 자체를 가라앉히기 위해 수술 전에 제일 좋은 치료를 맞는데 그게 더 맞는다고 막 더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병원에서 나타나는 주수가 있거나 횟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만 맞추시면 되고 그거 갖고 뭐 그렇게 많이 불편하신 거 없으면 그 더 이상의 치료는 배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맞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하실 필요는 또 없다고. 아셨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차기영 원장님의 그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